입니다. 그래서 뜻을 말씀드리면 뭐 아무런 뜻이 없다는 의미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조장 이성님 교육생, 그리고 강민웅, 오지혜 이렇게 3명이에요. 그래서 이 팀은 좀 팀원이 좀 적은데 주제는 머신러닝 기반 정형 비정형 지표를 이용한 개별 종목의 주가 방향성 예측을 주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요. 발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나요? 네, 시작해주세요. 네, 머신러닝 기반 정형, 비정형 지표를 이용한 개별 종목의 주가 방향성 예측을 한 로렌 입섬조의 발표자 오지혜입니다. 저희 조원은 이성민, 강민웅, 오지혜 3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조장은 이성민 하부가 맡았고 비정형 데이터 유사도 분석, 빈도수 분석 등을 담당하였고 강민웅 하부는 정형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였고 저는 데이터 수집 전처리 파트를 담당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데이터 수집부터 발표에 거쳐서 5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발표는 서론, 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머신러닝 모형,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머신러닝 모형, 결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론 파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융시장의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과거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을 파악하면 미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현재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머신러닝을 통한 주가 예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술적 지표와 시장 지표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는 변수를 확인하고 SVM 모델의 분류 예측 정확도를 검증하고 개별 종목의 주가 패턴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예측값을 확인하고 단어 유사도 기준으로 개량화한 텍스트의 주가 예측력을 검증하고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을 보완하여 빈도수 분석으로 방향성을 예측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였고요. 이런 연구들을 참고하여서 저희 연구 방향은 개별 종목에 대한 주가를 예측하고 단계적 선택법을 통해 변수를 선정하고 기술적 지표, 시장 지표를 변수로 사용하고 SVM, HMM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뉴스 기사를 수집하여 상승 및 하락과 관련된 기사를 개량화하고 유사도 분석 및 빈도수 분석을 통해 주가의 상승 및 하락을 예측하였습니다. 저희 분석 프로세스입니다. 저희는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이고 보통주이고 2010년 7월 1일 기준으로 상장된 종목이고 지주사나 계열사가 겹치지 않는 종목을 선정하였고요. 정형 데이터의 경우 퀀티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 가공하였고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뉴스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고 가공하여 전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처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누어서 HMM, SVM, XGBoos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예측하고 패턴을 분석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언어 및 도구는 R과 파이썬을 사용했고요. 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머신러닝 모형 파트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선정한 기준을 가지고 10개의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한 퀀티와이즈를 이용해서 정형 데이터를 선정하였고 이 데이터에서 35개를 추출하여서 단계적 선택법으로 유용한 변수 6개를 선정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네이버 기사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였고 유사도 분석과 빈도수 분석을 통해 변수를 추출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인데요. 퀀티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퀀티와이즈는 재무 데이터와 시장 정보를 투자 분석가, 펀드 매니저 등의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투자 분석용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타임 시리즈 탭, 이코노미 탭 등을 사용하여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앞서 퀀티와이즈에서 산출한 데이터들을 결측치를 제거하고 거래 정지 종목과 분할 상장 종목 같은 네이버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조정하여 주었고 중복되거나 공산성을 보이는 변수를 제거하고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워드2백 패키지를 적용하여 유사도 기준으로 상승 및 하락과 유사한 단어를 선정하였습니다. 또 문서 단어 행렬을 사용하여 빈도수를 추출해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발표를 맡게 된 강민웅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머신러닝 모델 두 가지를 사용을 하여 주가를 분석을 하였는데요. 맨 먼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문장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을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데이터가 어느 집합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비확률적 이진 선형 분류 모델입니다. 좌측은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하드 마진이라는 방법의 알고리즘입니다. 제가 이 식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식은 최대 마진을 구하는 것으로, 마진이 어떤 것이냐면 이 가운데 이 검은 선 보이실 겁니다. 이 점을 이제 데이터 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 점과 점 사이 간에 이렇게 경계선을 긋는 것을 초평면이라고 하고요. 그 초평면을 이제 최대화하는 것이 이제 마진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드 마진 방법은 안타깝게도 만약에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 검은색 선보다는 조금 더 이제 파란색이나 아니면 빨간색 점에 좀 치우치게 그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분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평행 이동을 하면은 이 파란색 점이 빨간색 그룹에 속하게 되는 오분류나 아니면은 노이즈로 착각을 하여 분류를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데이터 집단의 경계에 있는 점들, 이걸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데요. 이 서포트 벡터가 위치한 경계에 슬랙이라는 것을 두어 약간의 오차를 허용하는 방법인 소프트 마진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는 서포트 벡터가 위치한 경계선을 두고 슬랙 변수만큼 오류를 인정하는 대신에 최대 마진을 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 마진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커널 트릭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원 공간에 선형 분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선형 분리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고차원의 공간에 있을 때는 커널 트릭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더 고차원에서 선형 분리가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커널 트릭입니다. 커널 트릭의 대표적인 4가지 함수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 폴리노미얼 다항식을 사용을 하였고, 다항식 방식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아래서는 E1071 함수가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4가지 커널, 디그리, 커스트, 감마 이 4가지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커널은 폴리노미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런지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그리는 다항 커널에서의 차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D가 3이면 3차원 공간이고 D가 4면 4차원 공간입니다. D가 N이면은 N차원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커스트는 제약 위배 비용으로서 데이터의 오류의 정도를 허용을 하는 것이고, 슬랙 상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마는 결정 경계의 공유를 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이 선형처럼 너무 곡선이 없을 경우에는 과소 적합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처럼 너무 곡선으로 상세하게 분류를 하다 보면은 과대 적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정 값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최적 변수와 최적 파라미터 값을 통해 정확한 분류 및 주가 방향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까 지혜하고가 6개 변수를 어떻게 추출했는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선행 연구에서 이제 커널 함수의 성능을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폴리노미얼 커널은 속도가 빠르고 C의 별 변화가 없을 경우에 적합하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저희는 폴리노미얼을 사용을 했고요.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서는 공선성이 존재하는 변수들,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수정 종가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SVM을 통해서 분류한 값을 2x2 매트릭스로 작성하여 전체 분류 값을 분모, 테이블 내 대각 합을 분자로 하여 정확도를 산출했습니다. 분류 및 예측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체 이 모든 종목에 이제 다운업 이쪽 부분에 이제 예측치는 235개이고요. 그리고 10개 종목의 평균 예측 정확도는 54.7%로 일반적인 석사 논문 연구 결과와 좀 비슷했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하이닉스를 가장 높은 수치로 예측을 하고요. 60.3%로 예측 정확도를 뽑았고,
신한 지주 같은 경우에는 51.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10개 종목 중에서 이 디그리가 1인 게 5개가 있는데요. 이는 뭐 다항식이나 아니면 RBF 같이 복잡한 커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선형 분류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지표로는 19개를 사용을 했지만 60일 변동성, 거래량 증감률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기술적 지표 같은 경우에는 선행 연구에서 거론한 것과는 다르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표와 60일 변동성, 거래량 증감률을 포함한 데이터셋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히든 마르코프 모델입니다. 은닉 마르코프 모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패턴을 인식할 때 유용한데요. 이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르코프 연세, 마르코프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마르코프 속성은 과거와 현재 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 미래 상태의 조건부 확률 분포가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이고요. 이를 좀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이전의 데이터는 다음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를 1차 마르코프 연세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은닉 상태라는 곳에서요, 모든 시간에 대해 은닉 변수 ti는 마르코프 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은닉 마르코프 모델의 두 가지 모수, 전이 확률과 출력 확률, 이 두 가지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이 확률은 특정한 시간 t 동안 이제 특정한 상태 i에서 특정한 다른 상태 j로 전이할 확률을 말하고요. 출력 확률은 주어진 t 은닉 상태에서 특정한 결과값 관측 데이터 wi가 관측될 확률 분포를 말합니다. 이를 주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주가가 4만 원이라고 하면요. SK 하이닉스가. 그러면 이 SK 하이닉스 4만 원 주가를 형성한 어떤 원인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발 위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쉽게 관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은닉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추정을 하고 다음날 어떠한 상태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추정을 한 다음에 다시 출력 확률을 뽑으면은 다음날 주가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 잠재 상태와 전이 확률을 추정, 다음에 잠재 상태를 추론하여 이 길의 수익률 분포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방식은 SVM과 동일하지만 저희가 수익률 패턴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일 대비 주가 로그 수익률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패턴 분포 파악을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4가지 클래스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뭐 수익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일 경우 강하락 클래스 1으로 속하고요. 이런 식으로 4가지 클래스를 나눠 놓았고, 그 다음에 기준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은 이제 자료 수집 기간인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코스피 일중 변동성 평균 값인 0.97%를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반올림하여서 1%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예시는 KB금융 주가의 예시인데요. KB금융의 이제 개별 상태의 밀도 그래프를 제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2018년 6월 4일까지 4가지 주요 패턴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강하락 패턴이고요. 두 번째 패턴은 보합 패턴, 세 번째 패턴은 약하락 패턴, 네 번째 패턴은 강상승 패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P입니다. 이 이길 예상 패턴별 확률, 저희가 6월 4일까지 데이터를 넣어 놓았기 때문에 6월 5일 예상된 패턴은 스테이트 4가 85%로 강상승일 확률이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의 주가 차트는 실제로 2010년도부터 2018년 6월 4일까지 이러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트루 레짐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국면을 표현을 한 것으로 이제 실제로 이 부분에서는 상승이었다가 하락이었다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한 것이고, 마지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그래프를 보다 상세히 표현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트 2와 스테이트 3 아까 보여드렸던 보합 상태와 이제 약하락 상태가 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들을 10개 종목에 다 해봤을 때 이러한 결과를 저희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은 이제 6월 5일날 강상승일 것이다. LG화학은 뭐 보합일 것이다. 네이버는 상승일 것이다. 10개 종목에 대한 패턴을 뽑았고요. 실제로 KB금융, LG화학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신한지주, 네이버는 저희가 예측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셀트리온, 한국전력,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예측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60%의 예측률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R이랑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SVM에서는 6개의 데이터를 독립변수로, HMM에서는 7개의 데이터를 독립변수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SVM에서는 이제 최근 영업일 334일을 이제 기간으로 설정을 하였고, 그와는 다르게 HMM은 영업일 1940일 전체 기간입니다. 이 전체 기간을 넣어놓았고요. 서로 기간이 다른 이유는 SVM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간으로 설정을 했을 때 과대적합을 보여서 그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 1년치 것만을 이제 데이터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검증 데이터는 둘 다 동일하게 얼마를 학습시키든 그 다음날을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한 개 데이터만을 설정을 해 놓았고요. 이 우측의 표는 이전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SVM의 분석 결과는 종합 54.7%, 약 55%의 정확도를 보였고, 투자에 큰 영향을 줄 만큼 어떤 의미를 갖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HMM 분석 결과는 SVM과는 다르게 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HMM 분석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저희는 이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데이터 시각화에 중점을 두었고, 기존 연구에서는 5개의 클래스로 세세하게 분류를 하였지만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았고, 어떻게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확률 부분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패턴과 그에 대한 확률들을 표현을 하였다는 점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발표는 이성님 하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정형 데이터 부분과 결론의 발표를 맡게 된 이성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비정형 데이터 중에 뉴스를 2010년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수집을 네이버 뉴스 플래그를 달고 있는 기사들을 파이썬의 뷰티풀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약 230만 건 정도 수집을 해서 일별로 CSV 파일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네이버 뉴스 플래그를 달고 있는 기사를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네이버 뉴스 플래그를 달고 있으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통일된 웹페이지 형식을 나타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크롤링을 할 때 자동화가 조금 더 편리해서 이 네이버 뉴스 플래그를 달고 있는 기사들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집된 기사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유사도 분석과 빈도수 분석을 하였는데요. 먼저 유사도 분석을 말씀드리면 저희 워드2백이라는 자연어 처리 방법 중 하나를 사용을 하였고요. 이거를 저희 거에 적용을 시키면 일별로 저장한 CSV 파일을 말뭉치라고 불리는 코퍼스로 생성을 시키고 그 코퍼스를 단층 신경망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단어 벡터가 생성이 되는데 이 단어 벡터들은 각각 고유한 단어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은 비슷한 특성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벡터 간의 거리도 가깝게 되는데요. 그거를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산출 공식은 오른쪽처럼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유사도 예시를 보시면 만약에 공포라는 단어의 유사도를 뽑고 싶다 이러면 공포라고 스트링을 입력을 해주시고, 출력값이 공포와 유사도를 보이는 단어들과 그것의 유사도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계량화를 하였는데요. 저희 계량화 기준은 상승과 하락 관련 단어입니다. 상승의 유사도를 앞서 언급드렸던 워드2백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켜서 유사도를 산출을 해서 상승을 포함한 상위 5가지 단어들을 뽑아낸 것을 오른쪽 표에 보실 수 있고요. 하락도 마찬가지로 유사도를 이용을 해서 상위 5개 단어를 뽑아내었습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계량화 수식을 이용을 해서 독립변수에 적용을 시켰는데요. 1번과 2번이 나타나는 게 하루 동안의 T1 동안의 하루 동안의 전체 기사 수 분의 그 상승 기사 또는 하락 기사가 얼마나 있냐, 그거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3번은 1번에서 12번을 빼준 것으로 상승 비율 기사에서 하락 기사를 빼준 비율, 즉 순 상승 기사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번은 만약에 하루 동안 강세라는 단어가 3번 나왔으면
강세의 유사도인 0.745 곱하기 3을 해줘서 그런 식으로 각 단어들마다 다 곱해주고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 단어에서 하락 단어를 빼주게 되면 그렇게 해서 스코어링을 해서 식 4원이 나타나온 거고요. 다만 이제 휴장일의 경우에는 종목이 거래가 되지는 않는데 기사는 계속 작성이 되거든요. 이 경우 저희들은 휴장일의 경우에도 기사가 계속 작성이 되니까 식 1, 2, 3, 4를 각각 구해서 그냥 휴장일 수만큼 단순 산술 평균에서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빈도수 분석으로 넘어가면 선행연구를 참고했는데요. 선행연구가 구조적 단어 추출 방법과 희소성을 이용한 빈도수 분석 이렇게 두 가지를 하였는데 저희는 희소성을 활용한 빈도수 분석에 초점을 맞췄고요. 이 연구는 부스팅 모델을 이용을 했을 때 제일 예측력이 높았고 약 58% 정도의 예측력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테스트 셋을 이 연구에서 확인을 할 때 20개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의문을 품었고 만약 테스트 셋을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행연구의 차이점은 종목 선정과 뉴스 수집 기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고요. 변수 선정을 할 때 희소성 기준은 똑같고 다만 이제 저희는 빈도수 상위 10개 순으로 단어를 잘라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는 선행연구는 문서 간의 유사도를 구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중복된 기사라고 판단을 해서 그것들을 제외를 하였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선행연구는 3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저희는 XGBoost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인 선행연구는 테스트 셋을 20거래일, 저희는 약 9배 정도인 약 180거래일로 정확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종목별로 문서 단어 행렬을 생성을 해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문서 단어 행렬을 생성을 하여서 그것 중에서 희소성이 0.2 이상인 단어들을 제거를 먼저 시키고 제거를 시킨 단어 중에서 또다시 전체 종목인 10가지 종목 중에서 8가지 종목 이상에서 공통된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불용어라고 선정을 하고 밑에 하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 단어들도 역시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 제거를 한 단어들 중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가지를 뽑아서 오른쪽에 종목별로 이렇게 선정된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실험을 하였는데요. 유사도 분석과 빈도수 분석, 아래 XGBoost 패키지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독립변수는 유사도 분석은 아까 수식 4개로 4가지로 구한 스코어링을 한 것으로 독립변수를 설정을 하였고요. 빈도수 분석은 종목별 각각 선정된 10가지 단어의 빈도수를 독립변수로 설정을 해서 이길 주가 종가의 방향성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비율은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7대3의 비율로 랜덤하게 비보건 추출을 하였고요. 다만 이제 샘플링을 할 때 비보건 추출을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줄이기 위해서 똑같은 과정을 50번 반복을 해서 정확도를 측정을 해서 오른쪽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분석마다 각각 표시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그다지 높은 예측력이라고 보실 수는 없는데요. 이제 주목하실 점은 빈도수 분석이 선행연구는 약 58% 정도가 나왔는데 이 점을 저희가 반증하였다는 점은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했던 연구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요. 정형 데이터의 경우 SVM은 약 55%의 정확도, HMM은 약 60%, 그리고 SVM은 이진 분류할 때 예측력이 조금 저조했는데요. 그리고 다항식 터널을 사용하였지만 실제로 10개 종목 중에서 5개 종목은 선형 분류 모델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HMM의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예측할 때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 높은 정확도를 보였는데 4가지 클래스로 나누었을 때 그때는 상대적으로 예측력이 저조하였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간을 잘 설정하거나 세세하게 조정을 해준다면 예측력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VM 경우도 다중 클래스 분류가 가능하도록 좀 더 발전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주가 종목, 아까 변동성이나 거래량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였지만 또 다른 주가에 개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서 추가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높은 예측력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유사도 분석, 빈도수 분석 둘 다 높은 예측력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기존 빈도수 연구의 높은 예측력을 반증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빈도수 분석의 경우 선행연구는 유사도 분석끼리의 유사도를 구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제거를 하였지만 저희가 그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정확도를 악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기사 수집 시점을 보신다면 해당 0시부터 24시까지를 기사 수집 시점으로 하였는데 실제로 증권 거래 시작 시간은 9시잖아요. 약간 그래서 0시부터 9시까지 기사가 공백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점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빈도수와 관련을 해서 단어의 수를 조정을 한다든지 희소성을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불용어 제거를 할 때 어떤 다른 조정을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겠고요. 유사도 분석이랑 결합을 해서 빈도수 분석에서 나온 결과값을 유사도 분석에 응용을 해서 상승 또는 하락 이외의 단어에도 유사도 분석을 해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면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참고한 문헌들이고요. 총 18가지 저서 또는 논문들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인데요. 당신을 공경에 빠지게 하는 것은 당신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고 믿는 것이다 라는 미국 빅쇼트라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아무리 머신러닝으로 저희보다도 높은 예측력이 나온 모델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좀 투자를 할 때는 한 번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는 방향이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의미에서 이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저희 발표 여기까지고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사를 읽어가지고 거기서 빈도수랑 상승하는 걸 따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주식 기사 같은 걸 보면은 만약 삼성전자 아까 예시였으면은 삼성전자가 이거 해서 막 상승했다, 오늘 상승했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밑에 항상 다른 회사들도 다 나오거든요. 이날 뭐는 상승했고 뭐는 하락했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네이버 초록창에 삼성전자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뉴스들이 있다면 그 뉴스를 다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하락했다 했는데 만약에 그래서 셀트리온은 상승했고 뭐는 상승했고 상승이 많으면 결론적으로 상승했다고 판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정해야겠네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지금 PC 나가신 이 회사분 발표를 좀 내가 좀 듣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 발표 능력을 내가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만 가지고 체크를 할 수 없고 전원이 발표 능력이 있는 건지를 좀 보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 팀에 대한 그 좋은 이름이 없어요. 그 마케팅인가요? 저희 들어가기 싫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시에시 네. 여러분 그러니까 분석 여러분이 한 그 분석의 그 효과 아까 우리 좀 전에 발표한 팀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그 이들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존의 어떤 분석과 여러분의 분석과의 좀 차이점을 보면서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 요약을 했는데 시간상 짧게 넘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종합해서 이야기해도 돼요. 잠시만요. 천천히 괜찮아. 여기 잘 안 나오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개별 종목이나 이런 구체적으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주가 지수 같은 걸 대상으로 예측을 했다면 저희는 개별 종목을 대상으로 했고요.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연구들은 좀 더
저희는 상승, 하락 이런 걸 기반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다면 좀 다른 키워드를 기반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결과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리고 또 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기존의 알고리즘을 사용한 부분들이 거의 다 SVM만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HMM도 사용을 했고 좀 더 다양한 알고리즘을 직접 적용해 보면서 예측력을 검증한 데 저희 연구에 의미가 있습니다. 효과성. 효과성이요? 이런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일어날 저희가 이러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분이 또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연구를 한다면 저희가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좀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연구를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서술해 놨기 때문에 저희처럼 구체적으로 쓴 논문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직접 참고한다면 좀 더 논문을 쓰는데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력이 좋네요. 그동안 많이 배워오신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수고하셨습니다.